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에 이제 그 공부의 선이란 무엇인가, 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시기를, 첫째도 슬기,
둘째도 슬기, 셋째도 슬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딱 질문이 있어. 왜 가만히 고요하게 가라앉히기만 하면 안 되나? 왜 지혜가 있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왜 지혜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되밝히는 데는 반드시 그 공부의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지혜가 돼야 된다고 해도 왜 지혜가 되어야 되는가? 왜 지혜라야 되는가? 이것이죠. 자, 법계도반님, 법계야, 왜 모든 선지식들이 전부 다 지혜를 강조를 하시거든. 문수보살도 보살의 가장 상수보살이신데 지혜 제일이에요. 문수보살이.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왜 지혜가 제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법계야 대답해봐.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그렇지. 자, 그 명산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무명, 즉 어리석음을 밝히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무명을 밝히려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왜 무명을 밝히려고 하지요? 우리 본래 성품을 되밝히기 위해서요. 네. 우리의 본래의 성품을 되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분별심에 놓여있는 그 무명을 되밝혀야 되는데, 무명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의 본래의 성품짜리, 우리의 본래 일심짜리, 그 진심짜리, 불성짜리, 무명도 말하자면 그 진심짜리에서 나왔지요. 그 마음짜리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짜리가 뭐냐? 무상이라요. 모습이 없어.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되밝힐 수 있다? 지혜로만 되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백봉 선생님 맨날 여기 이 말 한마디 해도 지혜를 되밝혀야 된다. 왜 지혜를 되밝혀야 되니?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성품짜리가 생각이나 분별심으로는 되밝힐 수가 없어요. 밝혀낼 수가 없어. 그 자리를 오로지 지혜로만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페이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 한마디 백독하라고 했지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10독하고 20독하고 30독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언제 이런 글을 봤지 하는 글들이 자꾸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를 24쪽 슬기를 캐내는 데는 슬기를 드러내려면 슬기라는 것이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본래 우리 자성해예요. 본래 우리 성품자리에 있는 슬기요. 본래 우리 성품자리에 있는 정이거든. 정해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의 그 자성자리에 있는 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24쪽에 보면 사량분별을 놓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량분별이라는 것은 둘러보는 것을 사량분별이라고,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둘러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와 객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보는 거.
이것이 이제 둘러보는 건데, 그 둘러보게 되면 거기에서 수많은 파생 상품이 막 생겨요. 둘러보기 시작하면. 왜?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있는 경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경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막 온갖 그 파생 상품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량분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량분별은 경계에 따라서 온갖 경계에 다 찔려서 온갖 그 마음을 막 일으켜, 망심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그 망심이 뭐냐? 전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짜냐? 경계가 가짜니까 마음도 거기에 반면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가짜지요. 가짜예요. 그래서 사량분별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그 슬기짜리, 성품짜리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량분별을 그냥 가라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사량분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량분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를 묻고 넘어가야 되겠죠. 1초 더가님, 사량분별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량분별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면 있다고 느껴지니까. 땡! 땡! 자, 수림이 한번 말해볼까? 왜 사량분별을 없앨 수 없습니까? 원래 헛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럼요. 사량분별은 무성이라요. 성품이 없어. 본래 헛것이라서 본래 무생이라요. 나타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량분별이라는 것은 없앤다라는 말이 들러붙지를 못해. 본래 헛것이라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량분별을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놓는다. 안 그러면 방압착한다. 방압착하는 것도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는 것이지, 그걸 뭐 붙잡는다라는 것도 붙잡을 수도 없어. 실은 붙잡는 자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지만, 본래 헛것이라서, 망심은 본래 헛것이라서 없앨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공부는 사마타 공부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보림소는 버전으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그러니까 망상분별이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망상분별을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듯이 가만히 가라앉아. 근데 흙탕물은 막 흙탕물이 돼 있으면, 아, 이걸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구나. 우리가 알아. 우리가 막 이 마음 저 마음이 막 생겼어.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가라앉아. 우리 요새 그러지요? 자선할 때 막 생각이 막 일어나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습 공식으로 말하자면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생각이라는 게 본래 헛거니까 일정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벌써 알고 있죠. 우리가 모습 공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지요. 냅두면 시질을 인연이 다 하면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 우리는 뭐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것이 에너지가 너무 크고
내한테 버거운 것이면 모습 공식을 해서 그것을 일단 제지를 시키고 가라앉히고,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 정도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공부가 힘이 생기면 나중에는 웬만한 것도 가만히 그냥 놔두면 생긴 거는 사라진다는 거 알아. 그냥 흙탕물이 막 흔들어도 가만히 놔두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맑은 물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 수리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로 뭐 도움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모든 그 마지막 번뇌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25쪽에 보면 본래의 그 중간쯤이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의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뭐야? 수단과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전부다, 이거 아닙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그 자성 속에 정이 그대로, 공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공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냥 먼지처럼 이 마음이 막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일단 가라앉혀야 된다. 가라앉히는 것이 수단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 방편을 본래의 목적, 우리의 그 성품을 그냥 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본래 우리의 성품이 텅 비고 공적한 대로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마음이 막 이렇게 들떠 있으면 공적한 상태로 못 가는. 그래서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허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라. 그래서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거든.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주자화에 일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려나?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벌써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겨. 경계는 무엇이고 또 그 경계를 인지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또 질문이죠.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자면 경계를 보는 내가, 경계를 보는 자가 있어서 그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도 헛것이고 그것을 보는 주체, 그러니까 그걸 주체라고 하는데 능이라고도 하죠. 능과 소가 전부 다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내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막 그냥 해 나가버려서 이해는 하시겠지만 조금 그걸 한번 해볼게요.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금방? 자, 명산도반님.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죠? 둘 다 비어 있다는 얘기. 네네. 호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둘이라는 걸 뭘 말을 하죠? 주와 객, 나와 네. 상대. 네네. 주관과 객관, 능과 소. 이것이 두 개가 다 비어 있음을 알았을 때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의 원뜻이에요. 그게요. 나는 있고, 주관은 있고, 능이 있고, 보이는 경계가 말하자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면은 내라는 데는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거든. 나라는 것도 경계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공부가 통틀어서, 불교 공부가 통틀어서 뭐야?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최고라요. 공부가. 가나선도 뭐지요? 화두 하나, 분별심 하나를 일으켜서 일체의 경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그거고, 저거 비파사나도 하나의 말하자면 관이라고 하지요. 그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가만히 관찰을 함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인데, 아공은 될지 모르지만 법공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럼 우리 새말기는 어떠냐? 본래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 없는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는 자와 말이 다 없는 겁니다. 말하는 자체가 새말기예요. 진짜 새말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법신이라는 것을 능으로 주체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게 몸뚱이 내 아상이나 법신을 주체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언어만 달라진 거예요. 언어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각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 실은.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새말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 법, 이거는 부처님 법이다. 여기에 이것에 모든 것은 의거한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것이 삼법이에요. 삼법이. 재행이 무상이야.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변하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또 그 다음에 재범무아.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법신이 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병이지요. 재범무아에 다 어긋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어떠한 한 개념을 딱딱 고정화시키는 버릇이 우리한테 있죠. 고정화시키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자,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습 공식만 충실히 하면, 모습 공식만 확실하게 하면 새말귀도 저절로 되고, 저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승기 신는 그 뒤에
그거 저기 수집은 거기를 읽고 왔는데 그 정수에 그 바른 그 저기 수행 바른 수행직 바른 수행 정수에 딱 전부 다 뭐냐면은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놓으면 경전을 읽어도 별로 막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은 잘 보이죠? 잘 보입니까? 네. 예. 모습공식은 그러니까 더 잘 보입니까? 모습공식은 지와 지간 쌍수로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지면 이게 이제 정도 되고 정해쌍수 말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만 해. 갑자기 못 쓰겠네. 이렇게 해서 딱딱딱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해가지고 맞아. 일지. 네. 정해 쌍수. 요 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있다, 유.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유에 지금 있다에 들어앉아 있지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경계도 있고 뭐 법신자리 하면 법신자리도 있고 뭐 하면 뭣도 있고 전부 다 있다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의 수준은 전부 다 있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저거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없다에 들어가요. 없다. 공. 있다나 없다나 똑같은 거예요. 실은요. 공하다에 들어가서 또 공병이 걸려. 그러지요. 그 다음에 가면 있기도 하고 여기 없고 있기도 하고 비없기도 하다. 그 다음 가면 또 이래. 그 다음 가면 또 뭐라 하냐면은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비읍. 내가 이런 글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비읍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뭐라고 하냐?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쓸데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희론을 어떻게 한다? 신멸한다. 희론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이 뭐다? 지라는 거. 있다는 데도 들어가지 말고 없다는 데도 들어가지 말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데도 들어가지 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데 들어가지 말아야 진정한 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이라는 것은 인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생멸 현상을 아주 밝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생멸을 어떻게 한다? 아주 밝게
밝게 본다. 명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밝게 본다. 인과의 생멸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이것을 아주 밝게 보는, 밝게 관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비파사나라고 해요. 비파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와 관이 쌍수가 돼야 된다. 둘이 아니야. 지와 관이 둘이 아니야. 가라앉으면 바로 관이 되고 관을 하면 또 지가 돼. 그래서 해가 가라앉으면 해가 생기고 해가 생기면 바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지관 정해가 두 개를 쭉 나눠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잘 못하지요. 처음에는 이때까지 이런 경계가 전부 다 있다. 그것만 아마 죽으면 그만이다. 내라는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 또 보림선언에 왔는데, 요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거든. 일체의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다 허망한 것이다. 본래 그것은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뭐부터 공부하냐? 지부터 공부를 해. 어떻게 지부터 공부하? 마음을 한쪽에 좀 딱 이렇게 붙들어매 놓는 공부부터 하면서 이치를,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치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이론적으로. 처음에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이라고도 하지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걸 지라고 해요. 그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그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그 현상들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헛것임을 밝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일어났어 꺼졌어, 일어났어 꺼졌어. 처음에는 일어났구나, 이런 걸 다른 말로,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효정도바님,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효정도바님. 버뜩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생멸하니까 문자 쓰니까 어렵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다른 거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빨리 넘어가지. 변한다. 네, 변한다. 변한다. 이 변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내가 맨날, 하여튼 개원하고서부터, 모습공식 시작하고서부터 이때까지 말을 하는데, 변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인과의 생멸을 굉장히 명견하는 것이거든요. 밝게 보는 것이거든요. 인과의 생멸을 변하는 것을 변한다거든요. 이게 변한다. 인과의 생멸을 아주 밝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또 얘기해 봅시다. 이거 줄창 뜻풀이하고 해석하고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직접 내가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적용해서 그 이치를 체험으로 해서 나의 경험으로 증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의 생멸을 밝게 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정원 씨? 머물지 않은 머물지 않게 되겠죠.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지혜가 생. 지혜가 생기잖아요. 아,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네? 아, 거기에 머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집착하고 애착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거기에, 내 몸뚱이에도, 나라는 것에도, 나의 생사에도. 그게 뭐지요? 지혜지요, 지혜.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생겨야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을 수 있어야 또 지혜가 생겨요. 머물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마타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론을 알아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능엄경만 내가 천독만독했어요. 정말 그 옛날에 반야신경 100만독 한 사람이 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선원에. 100만독을 하면 하여튼 엄청난 속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에는 갈 수가 있겠죠. 마음은 가라앉겠죠. 해가 생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 새말기를 하는데 그 규범이 1번이 뭐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인들에게 깨우쳐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라고. 그러면 말은 되게 간단해. 말은 되게 간단한데 그 속에 너무 많은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치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속에.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것이 뭐고, 상대성이라는 것이 뭐고, 절대성과 상대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이 가라앉아야 되죠. 분별망상이요. 그런 것을 제대로 내가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모습공식이라요. 모습공식.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6년을 일주일에 4번씩 법회를 했는데, 그리고 또 주말 정진하고 또 일주일 철야 정진도 하고 나중엔 3박 4일도 하고 여기서 산원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뭐만 했냐? 모습공식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습공식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습공식만 확실하게 하면 그냥 이렇게 글을 보면 그 이치가 그냥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새 그때도 그랬지만 막 하루 종일 모습공식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잠자리에서 6개, 낮에 또 일하다가 6개, 저녁에 또 딱 6개 하라. 그러면은 총 18개를 하게 돼요. 총 18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지금 이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합행,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맨날 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카펜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이때까지는 마카펜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유에 들어갔거든. 유에.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거든. 아, 마카펜이라는 것이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없네. 있다고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 자기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날 하던 건데 몸뚱이가 비었네. 몸뚱이가 헛것이네. 여기에서 한번 콱 꽂혔다는 것이거든. 이때까지 모수공식을 쭉 하고 있었지만 시절 인연이 안 왔어. 말하자면 물을 끓이면 그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임계점에 도달이 안 된 상태에 있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언뜻 임계점에 한번 착 도달할 때가 있어서 몸뚱이가 헛것이네. 아, 진짜 가짜네. 여기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지. 이때까지 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 변한다 그건 내도록 한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느낌이 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하게 되면 이제 점차 익숙하게 돼. 이 새말기 하는 게.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을 보십시오. 이 관을 보면 인과의 생멸을 명견하는 것이 관이라고 되어 있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의 생멸, 변하는 것을 아주 밝게 쳐다본다는 건데, 아주 이치대로 본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자꾸만 그걸 하다가 보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생긴 마카펜이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소리네. 이제 우리 소리는 하도 제가 종을 가지고 땡땡땡 치면서 하도 해놓으니까 소리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없는 것도 소리죠. 없는 소리죠.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이 있을 때 뭐다? 이것이 보이지. 암이면 이것이 안 보여요.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나눠서 명암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고, 소리가 있을 때는 동정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내가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쭉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 한다 하더라도 마카펜을 볼 때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좋다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오면 어떻게 좋다를 탁 붙잡지요.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모습을 붙잡는다고. 인과의 생멸을 붙잡는 거지요. 인과를 붙잡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되면 생활 전반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 생활 전반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근, 안이빛을 신이로 보는 육진경계. 육근 하나만 있을 수 없고 육진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육근이면 바로 육진이 바로 상대하게 됩니다. 거기서 육식이 동시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활 전반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육근, 육진, 육식 전반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 전반이라는 것은 육근, 육진, 육식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유, 공 있기도 하고 공하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한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희론 경계. 그러니까 희론이에요. 이런 거는 말뿐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빌려와서 쓰는 건데, 사람들이 그 방편에 집착을 해서 자기가 뭐 좀 더 아는 것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해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어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이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요. 들뜬 마음이라는 것은 뭐지요? 분별망상을 들뜬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분별망상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마카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카펜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저걸 좀 가지고 싶다. 저거 뭐 어디서 사나, 저거는 얼마냐, 뭐 또 내가 저거는 뭐 어디에 쓰면 좋겠다, 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는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들어앉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이제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이거를 쭉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무엇을 길르느냐? 선근을 길러요. 선근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는 근기거든요. 선근을 길러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근을 길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자꾸만 이제 모습공식을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저때 수림이가 나보고 물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인연과 이 모습공식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지 수림아?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답이 뭐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하는 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모습공식 하는 자가 이 관으로 말하면 능관이 돼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이 된다는 능. 그러면 모습공식은 뭐가 돼요? 소관이 되죠. 능소가 딱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공부의 그 깊이,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는 그 공부는 뭐냐면 주체와 개체, 능과 소를 다 뛰어넘는 공부를 하는 거죠. 능과 소로 갈려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 능과 소로 갈라진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능과 소로 갈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쉽게 제가 늘 설명을 하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머리 지진 나지요? 자, 네, 10분만 쉽시다. 좀 사탕도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시고요.